척추 전문 치료 임상 1년차를 위한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목차입니다. 자세평가, 검사, 넥페인, 둥근 어깨, 날개 어깨뼈, 척추 후만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평가입니다. 정수리 수평은 바로 선 자세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정수리가 수평인지 확인하고 턱 및 각도가 80에서 90도의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온지 확인합니다. 귓볼과 봉우리 돌기는 바로 선 자세에서 옆으로 보았을 때 귓볼과 봉우리가 일자인지 확인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사이드 밴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북목일 때 짧아지는 근육은 목 빗근, 어깨 올림근, 목갈비근, 뒤통수 밑근, 위등세목은 작은 가슴근이고 약해지는 근육은 목 긴근, 머리 긴근, 중간 등세목은, 아래 등세목은, 마른근, 앞톱니근입니다. 스트레칭 부위는 빗장 밑근입니다. 거북목 스트레칭 1단계는 긴장된 근육 풀어주기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뒤통수 바로 아래에 마사지볼을 놓고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머리를 좌우 위아래로 돌리면서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아픈 부위를 고정시킨 상태로 5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어깨 올링근 스트레칭은 어느 쪽이 더 아픈지 평가한 후 아픈 쪽의 반대쪽으로 목을 돌려줍니다. 뻐근한 지점까지 천천히 목을 굽히며 늘려주고 뻐근한 지점에서 30초 유지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등세목근 스트레칭은 어느 쪽이 더 아픈지 평가 후 아픈 쪽으로 목을 돌려줍니다. 뻐근한 지점까지 천천히 목을 굽히며 늘려주고 뻐근한 지점에서 30초 유지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관절 가동술은 폼롤러 위에 눕습니다. 등에 아치가 생기도록 합니다. 30초 유지 후 5번 반복합니다. 근력 강화는 턱을 당겨줍니다. 목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3.5초 동안 유지하고 30번 반복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바로 누운 자세 수면입니다. 높은 베개를 자는 것은 거북목 자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약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면 등이 굽어서 높은 베개가 배야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상함의 걷기입니다. 누군가 밧줄로 자신의 머리를 위로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면서 걷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턱을 당기게 해주고 거북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오니어미터는 인체의 각 관절별 움직임 각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사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관절의 추의 축을 설정해줍니다. 고정팔은 고정되어 있는 신체의 세로축에 평행하게 놓습니다. 운동팔은 환자의 움직이는 신체에 평행하게 놓아줍니다. 환자의 움직임에 맞춰 운동팔을 같이 따라가주며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합니다. 굽힘은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펴놓은 뒤로 고개를 젖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라터럴 플렉션과 라터럴 밴딩은 귀가 어깨와 가깝게 옆으로 고개를 내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로테이션은 턱이 어깨와 가깝게 머리를 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정상 각도는 90도입니다. MMT 도수 근력 검사는 0에서 5까지 근력의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표입니다. 3은 중력을 버틴다는 의미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목을 들 수 있다면 중력을 버티는 것이므로 최소 3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피부 분절은 척수 뒷풀이 신경절을 지나는 틀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피부 자극 영역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의 척수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피부 영역입니다. 감각평가는 감각과 운동의 상호관계로 인해 감각계의 이상은 운동계의 변이를 발생시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각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브먼트 테스트 방법은 누운 상태에서 턱을 드는 동작을 시행합니다. 만약 턱이 굽힘 없이 그냥 올라오게 되면 거북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깨뼈 안정성 검사는 환자는 바로 선 자세에서 치료선에 어깨뼈 모서리에 손을 놓고 환자에게 팔을 벌림 모음시킵니다. 이때 돌출이나 떨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뼈 압박 검사 방법은 환자를 앉힌 후에 머리를 아래로 압박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양성입니다. 목뼈 부위의 통증은 목뼈 부위의 손상이 의심되고 팔 쪽으로 뻗어나는 통증은 목뼈 부위의 신경방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목뼈 견인 검사 방법은 환자를 앉힌 후에 머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양성입니다. 세 번째 넥페인입니다.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짧아지는 근육은 뒤통수 밑근, 목 뒷근, 어깨 올림근, 이등 세모근, 목갈비근, 작은 가슴근, 큰 가슴근, 식기근, 넓은 등근, 큰 원근, 밑장밑근이 있습니다. SCM 스트레칭은 환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줍니다. 양쪽 SCM을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아픈 쪽을 찾아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목을 펴시켜줍니다. 아프지 않은 쪽으로 목을 가쪽으로 굽혀준 뒤 아픈 쪽으로 환자의 고개를 돌려줍니다. 목장뼈 고정 후 목을 천천히 위가 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안목갈비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약간 목을 펴준 뒤 늘리고 하자는 쪽의 반대쪽 목을 가쪽 굽힐시켜줍니다. 중간목 갈비근은 목을 가쪽으로 굽혀줍니다. 뒷목 갈비근은 약한 목을 굽혀준 뒤 가쪽으로 목을 굽혀줍니다. 뻐근한 지점에서 15초 동안 유지해주며 셋을 때 반복해줍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테레스 메이저 근막 이완술입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팩토럴 리스 메이저 근막 이완술입니다. 목 긴근, 머리 긴근 첫 번째 강화 운동입니다. 목 긴근, 머리 긴근 두 번째 강화 운동입니다. 앞톱니근 첫 번째 강화 운동입니다. 앞톱니근 두 번째 강화 운동입니다. 앞톱니근 세 번째 강화 운동입니다. 중간 등세목은 강화 운동입니다. 아래 등세목은 강화 운동입니다. 사선 시스템입니다. 넓은 등근 강화 운동입니다. 돌린 근띠 강화 운동입니다. 네 번째, 둥근 어깨입니다. 둥근 어깨일 때 짧아지는 근육은 작은 가슴근, 큰 가슴근, 넓은 등근, 작은 원근, 어깨 올림근이며 약해지는 근육은 하지 아래근, 작은 원근, 뒤 어깨 세모근, 마른 근입니다. 둥근 어깨를 진단하는 방법은 선 자세에서 손등 방향을 확인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팔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거울에 보이는 손등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손등 부분이 많이 보일수록 짖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워서 어깨 높이 확인하기입니다. 팽팽한 바닥에 힘을 빼고 누워보면 봉우리 돌기가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닿지 않는다면 어깨가 굽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슴 근육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양손으로 문틀을 잡습니다. 런지 자세를 합니다. 가슴과 어깨 앞부분이 스트레칭 되는지 느낍니다. 근육 부위는 대흉근, 소흉근, 앞 어깨 세모근, 앞톱니근입니다. 넓은 등근의 스트레칭 방법은 벽에 등을 대고 서줍니다. 발을 살짝 앞에 누워 무릎과 골반을 살짝 굽혀줍니다. 손등을 벽 쪽으로 해서 팔을 붙여주고 위로 올릴 수 있는 최대 지점까지 올려줍니다. 폼롤러를 사용한 스트레칭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폼롤러를 이 겨드랑이 밑쪽에 두고 몸을 45도 뒤로 해줍니다.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등뼈 중간까지 다리를 이용해 몸에 움직임을 줍니다. 스트레칭 부위는 큰 가슴근, 작은 가슴근, 넓은 등근입니다. 다섯 번째, 날개 어깨뼈입니다.
날개 어깨 빼할 때 짧아지는 근육은 작은 가슴근, 마른근, 어깨 올린근이며 약해지는 근육은 앞 톱니근, 아래 등세모근, 위 등세모근입니다. 날개뼈를 진단하는 방법은 내발기기 자세가 있습니다. 6번째 척추후만증입니다. 척추후만증일 때 짧아지는 근육은 척추세운근, 엉덩허리근, 넓은 등근이고 약해지는 근육은 폐고등근, 큰 골기근입니다. 척추후만증 진단하는 방법은 스카이라인 자세를 취합니다.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뒤로 위치하고 등의 굴곡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척추후만증 스트레칭 첫 번째는 복부 근육을 늘려주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 늘려주는 동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등 자세입니다. 등이 아니 허리 쪽이 올라가야 하며 등과 허리가 낮아지는 것을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쏙 당기기입니다. 팔꿈치를 지면에 대고 아래팔로 지지하며 엎드려 눕습니다. 어깨뼈를 뒤로 당겨 등을 웅크립니다. 아래턱을 목으로 당기는 동안 머리와 목을 뒤로 가져가고 어깨뼈를 아래로 내밀도록 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을 통한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근육 스트레칭과 관련 검사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을 확인하기 위해 목의 능동 관절 가동 범위를 검사합니다. 환자는 턱을 뒤로 당겨 넣어줍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목을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목의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환자는 턱을 뒤로 당겨 넣어줍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목을 뒤로 젖혀줍니다. 이때 목의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환자는 턱을 뒤로 당겨 넣어줍니다. 귀와 어깨가 가까워지도록 가능한 범위까지 목을 옆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정상 각도는 45도입니다. 환자는 턱을 뒤로 당겨 넣어줍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목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정상 각도는 90도입니다. 정상 각도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목의 움직임이 제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MMT 테스트는 환자가 중력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능동적인 근력 검사를 통해 근력을 확인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뒤통수가 베드에 닿은 상태로 목을 천천히 굽힘합니다. 환자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베드 밖으로 뺀 상태로 고개를 천천히 펴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베드에서 띄우고 검사 측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림합니다. 환자는 어깨에 힘을 빼고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줍니다. 목을 굽혔다 폈다 3번 반복해줍니다.
목을 들거나 내릴 때 턱이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인 경우 턱이 들리지 않고 잡아당기는데 거북목일 경우 목을 굽히고 펼 때 턱이 먼저 들리게 됩니다. 치료사는 바르게 앉아있는 환자의 어깨 옆에 서줍니다.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팔꿈치를 90도 굽혀줍니다. 치료사의 한 손은 환자의 어깨를 감싸주고 다른 한 손은 팔꿈치를 잡아 엄지가 아래를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만약 이때 통증이 있다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바르게 앉아있는 환자의 어깨 옆에 서줍니다. 환자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팔을 뻗어준 후 치료사는 아래로 저항을 가해줍니다. 환자는 치료사의 저항에 대해 버텨줍니다. 이때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환자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진 후 저항을 가했을 때 통증이 나타났다면 윗팔 두 갈래근의 힘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바르게 앉아있는 환자의 어깨 옆에 서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팔을 90도 굽혀준 뒤 15에서 20도 정도 수평으로 모아 안쪽 돌림시켜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팔을 아래로 저항을 가해주고 환자는 치료사의 저항에 대해 버텨줍니다. 이때 통증이 있고 반대로 환자의 팔을 가쪽 돌림시켜준 뒤 아래로 저항을 가했을 때 통증이 없었다면 오목 테두리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바르게 의자에 앉아줍니다. 환자는 양팔을 벌려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완전히 쥐었다 펴는 동작을 30번 반복해줍니다. 이때 손의 색이 하얗게 되거나 지는 힘의 감소 또는 통증에 의해 동작을 지속할 수 없다면 가슴문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정면이 아닌 옆을 보도록 의자에 앉아줍니다. 환자의 턱이 들리지 않도록 치료사는 환자의 턱과 뒤통수를 받치며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저림 증상이 없어진다면 디스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바르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턱을 잡아당겨줍니다. 치료사는 깍지 낀 손을 환자 머리에 올린 뒤 몸을 낮춰 체중을 이용해 압박을 줍니다. 이때 저림이 느껴지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바닥에 힘을 빼고 누워보면 봉우리 돌기가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어깨가 굽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봉우리 돌기와 침대 사이 거리가 2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작은 가슴근의 단축을 의심할 수 있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 봉우리 돌기와 침대 사이의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윗팔 두 갈래근의 단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안쪽 돌림했을 때 봉우리 돌기와 침대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 봉우리 위팔근의 단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내발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팔은 그대로 있고 쭉 뒤로 앉았을 때 목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이등 세모근이 짧아졌다면 같은 쪽으로 목이 돌아갑니다. 어깨 올림근이 짧아져 있다면 목이 약간 편되면서 반대쪽으로 목이 돌아갑니다.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뒤로 위치하고 등의 굴곡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날개 어깨뼈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내발기기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평평한 바닥에 두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두 팔을 쭉 뻗어 엎드려 어깨 아래 손을 둡니다. 어깨에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어깨뼈가 튀어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환자는 벽에 기대서 양팔을 올려줍니다. 이때 허리가 뜬다면 넓은 등근이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어깨뼈 봉우리보다 귓볼이 앞으로 나온 모습, 턱의 각도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모습, 뒤 또는 앞에서 보았을 때 몸이 한쪽으로 가쪽 굽힘된 모습. 거북목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환자는 앉아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한 손으로 목을 잡아 근육이 따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잡아줍니다. 고개를 끄덕하여 내리는 순간 뒤통수 밑근이 늘어남을 느낍니다. 10초 유지 3세트 실시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환자는 턱을 잡아당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10초 유지 3세트 실시합니다. 환자는 허리를 곧게 펴고 펴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턱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10초 유지 3세트 진행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목의 당김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약하게 조절합니다. 거북목이 심한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웨지를 사용하여 턱이 들리지 않게끔 턱을 잡아당기긴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턱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10초 유지 3세트 진행합니다. 이때 목에서 묵직한 느낌이나 당김이 느껴진다면 강도를 약하게 조절합니다. 환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양쪽 목뒤끈을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아픈 쪽을 찾아줍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목을 펴시켜줍니다. 통증이 없는 쪽으로 목을 가쪽 굽힘시켜준 뒤 아픈 쪽으로 환자의 고개를 돌려줍니다. 치료사는 다른 한 손으로 환자의 복장뼈를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목을 천천히 위가 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이때 환자가 뻐근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15초 동안 유지해줍니다. 이 동작을 3세트 반복해줍니다.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근육 방향으로 돌림 굽힘하여 목뒤끈을 느슨하게 하여 손으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림하여 목을 펴시켜 스트레칭합니다.
환자의 목갈비근을 촉진해서 통증이 심한 부위를 확인합니다. 통증 부위의 반대 방향으로 가쪽 굽힘을 시켜줍니다. 이때 치료사의 손으로 환자의 갈비뼈를 고정시켜줍니다. 목갈비근은 세 부위로 나눠서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목을 그대로 가쪽 굽힘 시 중간갈비근, 목을 약간 펴는 상태에서 가쪽 굽힘 시 앞목갈비근, 목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가쪽 굽힘 시 뒷목 갈비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줍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의 뒤쪽을 눌러서 어느 쪽이 더 아픈지 평가해줍니다. 치료사는 아픈 쪽의 반대 방향으로 목을 돌려줍니다. 한 손으로는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을 고정해줍니다. 환자의 귀가 주머니 방향으로 향하도록 뻐근한 지점까지 천천히 목을 굽히며 늘려줍니다. 이때 뻐근한 지점에서 30초 유지한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폼롤러를 목에 위치시켜줍니다. 환자는 아픈 쪽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오른손으로 폼롤러를 밀어줍니다. 환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줍니다. 환자의 위 등 세모근을 만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아픈지 평가해줍니다. 치료사는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환자의 목을 돌려줍니다. 치료사의 한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고정시켜줍니다. 환자의 귀가 주머니 방향으로 향하도록 뻐근한 지점까지 천천히 목을 굽히며 늘려줍니다. 이때 뻐근한 지점에서 30초간 유지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폼롤러를 목에 위치시켜줍니다. 환자는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오른손으로 폼롤러를 밀어줍니다. 환자는 벽 앞에 서줍니다. 양손을 벽에 대주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천천히 숨을 뱉으며 앉아줍니다. 이때 등 쪽에서 뻐근함이 느껴지며 30초 유지한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폼롤러 위에 옆으로 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45도 정도 뒤로 누워줍니다. 이때 폼롤러를 등뼈 중간 부위에 위치시킨 후 위아래로 움직이며 넓은 등근을 이완시켜줍니다. 환자는 바른 자세로 누워줍니다. 치료사는 한 손으로 늘리려고 하는 쪽의 팔을 가깝게 잡아줍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뼈 가쪽 모서리를 고정해줍니다. 치료선은 팔을 천천히 내리면서 뻐근한 지점까지 내린 후 30초 유지해줍니다. 이 동작을 3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옆으로 누워 겨드랑이에 정중앙에 폼롤러를 위치시켜줍니다. 두 다리를 이용해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이완시켜줍니다. 이때 너무 아프면 손을 베드 위에 올려 체중을 지지해줍니다. 환자는 폴롤러를 사선으로 위치시킨 후 엎드려 눕습니다. 늘리고자 하는 쪽의 반대쪽 다리와 팔을 이용해 큰 가슴근을 이완시켜줍니다. 이때 통증이 심하면 팔을 짚고 실시해줍니다. 환자는 네발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턱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직 손상을 이루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이때 등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가슴을 선전적으로 밀어줍니다. 어깨뼈를 내민 자세로 10초 유지하고 7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2에서 3kg가량을 잡아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때 치료선은 큰 가슴근에 의해 수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선은 큰 가슴근을 잡고 큰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팔을 쭉 밀라고 지시합니다. 정적이 이 상태로 적용한다면 위 상태에서 팔을 쭉 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환자는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세라밴드로 가슴 우리를 한번 감은 후 양팔로 밴드를 잡습니다. 양팔을 쭉 뻗어 어깨뼈를 내민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목은 항상 뚝 당기기 상태로 만듭니다.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환자는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세라밴드로 가슴 우리를 한번 감은 후에 양팔을 밴드로 잡습니다. 팔을 몸통에 붙여주고 팔굽을 90도 굽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어깨뼈를 모아주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가쪽 돌림시킵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환자는 베드에 손을 짚고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팔로 체중을 지지하여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손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손목을 압박하기 때문에 손목이 아픈 경우 주먹을 쥔 상태로 바꿔줍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저는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팔을 어깨 높이까지 벌린 후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팔을 들어 올립니다.
10초 유지하고 3세트 반복해줍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팔을 155도 정도 벌린 후 Y자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밑에 손은 엄지를 세워서 엄지척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천장 쪽으로 올려줍니다. 10초 유지 후 3세트 반복해줍니다. 허리가 불안정할 경우 목에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환자는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톡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한쪽 팔을 쭉 뻗어줍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가면서 10초 유지 3세트 실시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면 들어올린 팔의 반대쪽 다리를 쭉 펴며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어깨와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0초 유지 3세트 실시합니다. 사선 시스템 아래 등 세모근은 넓은 등근, 등근막, 큰 볼기근, 뒤높다리근, 장딴지근의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허리를 압박하여 허리의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